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전 이야기. 네. 짤랑짤랑 동전. 요즘에 사실 짤랑짤랑 소리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동전 쓴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쓴 거는 상품권 긁을 때 그 상품권을 이제 디지털로 바꿀 때 이제 그 복권 같은 거 이제 긁을 때 긁을 동전 때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썼고요. 예전에는 마트에 가면은 카트에도 동전을 넣어야 이제 맞아요. 빌릴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질 맞아요. 정도라서 동전이 저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주문해서 조폐공사가 제조한 동전이 다 합쳐서 5억 원치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적은 거예요? 예, 아주 적은 거고요. 예전에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861억 원치 동전이 시중에 풀렸는데 예,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 요즘에는 엄마 100원만, 네, 엄마 500원만 하는 어린이도 없고. 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100원 줘서 과자 사 먹으러 갔다 오라 그러면 네. 이제 100원짜리 동전 들고 가잖아요. 그쵸. 그 동전 손에 쥐고 있으면 따뜻해지는데 그 촉감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가보면은 제가 한참 물건을 골랐어요. 왜냐하면은 100원짜리 옛날 과자가 많았는데 그걸 90원에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0원을 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원 꽉 채워 쓰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100원짜리 동전을 구경하기도 힘든 시대.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동전은 만들수록 적자잖아요. 만드는 데 비용이 더 들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10원짜리 동전이 문제였었는데 2006년 전에 만들던 10원짜리 동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만들 때 40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10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40원. 그러니까 이제 만들 때마다 이제 3배 정도 가치가 날아가는 그런 셈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구리 아연으로 만들던 것을 구리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그래서 10원짜리 되게 작아지고 가벼워졌다는 느낌 많이 드실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단가를 좀 낮췄다고 하는데 한 20원 정도로 당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10원짜리 하나 만들 때 40원 정도 드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이제 또 구리가 75%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500원, 100원짜리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돈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동전을 안 쓰는 게 한국은행한테는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좋은데 조폐공사는 사실 자기들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조폐공사 저도 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동전 대신에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기념주화 같은 거. 기념주화는 물론이요. 골드바 최근에 조폐공사가 판매를 중단하면서 상당히 맞아요. 금을 수급하기가 힘들어서. 희귀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온누리 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좀 앱이 먹통이 되고 또 출시가 늦어지고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폐공사 입장에서도 머리가 좀 아파지네요. 네. 박건우님이 요즘에는 오락실 가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형 뽑기 기계라든지 오락실에서 카드를 인식해서 이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전에 동전 하나씩 넣을 때 이거 아까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카드로 긁으니까 아까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일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1센트짜리 동전 발행을 중단한다고요? 예,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 소셜 미디어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1센트짜리 동전을 펜이라고 부르는데 펜을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센트짜리 만드는데 3.7센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처럼 4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1센트 만드는데 엄청난 그 미국 정부 지출이 있으니까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1센트를 없애라고 그러고요. 또 트럼프 정권의 2인자인 머스크도 찬동을 하면서 이거 없애는 거 맞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도 1센트 동전 발행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1센트가 줄어들면은 사실 물건을 팔 때 뭐 1달러로 팔지 않고 97센트 이렇게 팔잖아요. 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이제 3% 5% 좀 싸게 해주는 그런 거 없어지면서 이 물가 상승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가격의 끝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 좀 달라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1센트짜리 펜을 지난해만 32억 개 정도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전 많이 쓰던 나라에서
점차 신용카드라든지 페이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 되겠는데 예전에는 일본 가보면은 거의 동전 쓰고 신용카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환전을 다 해서 가야 됐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이제 동전 제일 많이 쓰죠. 예, 마지막 아날로그 국가였던 일본마저 지금 페이가 많이 도입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그 네이버에서 라인이 가서 페이도 많이 보급을 하고 하면서 일본도 그런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1센트짜리 없앤다고 하니까 오히려 1센트짜리 페니가 더 비싸지고 있어요? 네. 항상 그게 이제 마지막 동전이라든지 처음 발행되는 동전, 마지막 발행되는 동전 또 발행량이 적은 동전들은 가치가 뛰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943년도에 만들어진 링컨 페니, 그러니까 링컨이 그려져 있다고 이제 링컨 페니라 부르는데 1센트짜리 동전입니다. 이게 뭐 비싼 거는 뭐 30억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게 1센트짜리가 30억 원이? 예. 이게 좀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든지 좀 그 이런 1943년은 2차 대전 한참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전 재질도 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재질도 만들어지고 미국도 좀 정신이 없을 때라서 뭐 그런 동전 같은 경우에는 희귀성 때문에 희귀성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요즘에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전 수집가분들 많으셨어요. 우표 수집하듯이. 그 희귀한 동전들. 요즘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는 이제 이베이라든지 당근 뭐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금속 탐지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해변 이런 데. 예, 저도 이제 그게 재밌어 가지고 많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강릉에서 해변에서 그 금속 탐지기 들고 다니시는 분이 좀 인터넷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짐작하시는 건 요새 금값이 뛰어가지고 금 찾으시려는 게 아니냐. 금반지 누가 떨어뜨리고 간 거. 제 생각에는 동전 찾으려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귀한 동전들이 있거든요. 동전 발행량이 극단적으로 적었던 때가 1998년입니다. IMF 직후인데 그때 500원짜리가 별로 발행이 안 됐습니다. 몇천 개 수준 발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안 쓴 동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찾는데 딱 뒤져보니까 1998년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998년도 500원 동전. 500원짜리. 예. 그래서 집집마다 아마 동전을 안 쓰다 보니까 돼지 저금통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동전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쵸. 저희 집도 그런데 저도 언젠가 한번 날 잡고 한 번씩 다 뒤집어 보려고요. 500원짜리 1998년이 있는지. 또 1981년 100원짜리라든지 그다음에 1970년 100원짜리 또 그전에 1960년대 발행된 10원짜리 중에 좀 안 쓴 10원짜리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가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나머지 동전들은 은행으로 들고 가시면은 화폐로 그러니까 지폐로 바꿔줍니다. 네. 예전에는 그 은행 창구에서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것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원체 이제 동전 갖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이 별로 이제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또 눈치가 보일 때 있습니다. 가끔은. 그 미국에서 글쎄요 이런 제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조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동전을 발행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예, 이게 사실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1년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 그 의회 사이에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미국에서는 정부가 빚을 추가로 내려고 하면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편법으로 좀 회피하려고 한 거예요. 미국은 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방준비제도에서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화폐를 쓰자. 그 미국 재무장관이 지폐는 발행을 못해도 동전은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동전 중에 기념주화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념주화에다가 액면권으로 1조 달러를 쓰자. 그리고 발행을 해서 그것을 연준에 예치를 하고 지폐로 1조 달러를 내놔라 이러면은 사실상 1조 달러를 발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여야 사이 갈등이 심했고 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난 문제였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고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폴 크루크먼이 약간 반 정도 진심을 담아가지고 칼럼에 쓸 정도로 진지하게 제안이 됐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트럼프 집권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기원이 이런 그 201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재정 적자가 급증을 하고
이런 빚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여파가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많이 찍어내도 되는가, 또 은행이 파산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제 돈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트럼프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센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관세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좀 극단적인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미국의 재정 적자, 재정 부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이라는 게 그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아까 폴 크루그먼이 1조 달러짜리 동전을 찍어내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부라도 받자 이런 느낌이고 들리기도 하고요. 또 가끔 이제 해외 토픽 같은 거 이슈 보면 네. 누가 어디를 걷다가 금화를 발견했다. 네.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진짜 황금 동전이 나왔다. 이런 얘기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로 좀 많이 있는 일입니까? 드물기 때문에 뉴스가 되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화가 한참 발행되는 시점이 남북 전쟁 전후였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전쟁 전에 이제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네. 그 금으로 이제 금화를 찍어내고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미국의 10달러짜리가 지폐가 아니라 금화가 많이 쓰였습니다. 10달러짜리 금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글이라고 불렀고요. 이글 금화라고 불렀고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20달러짜리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20달러짜리도 그걸 더블 이글이라고 불렀어요. 두 마리 그려진 건 아니고 이제 좀 더 무거운 금화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10달러짜리나 20달러짜리 금화를 당시에 많이 썼는데 이 남북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습격해서 이제 약탈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땅에다 파묻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손 없이 죽거나 만약에 아니면 전쟁 중에 이제 죽거나 아니면 묻은 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미국에 돈이 많았던 당시 이제 농장 지역 이런 데 파보면은 그런 것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하나 보니까 700개 정도 금화 은혜가 발견이 됐다. 와. 1850년경에 주조가 된 것들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개당 뭐 몇억 원씩 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제 몇백억 원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 10달러짜리 금화 지금 가치로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냥 10달러가 아니라 네. 화폐 가치는 내려왔는데. 예, 최소한 이제 몇 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금 자체 가치가 아니라 금 자체 가치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조된 금화이기 때문에 최소한이 가치가 금의 가치가 될 것이고 거기다 이제 어떤 기념품적 희귀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몇 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요. 희소성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거는 무려 200억 원. 예? 20달러짜리 금화 하나인데요. 예. 200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더비에서 경매화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1933년에 발행된 더블 이글 20달러 금화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된 금화거든요. 당시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집권을 한 다음에 예. 금 본위제를 이제 좀 약간 좀 금 거래를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금 본위제가 아니라 금 거래를 막았다. 예. 당시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서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금 거래를 막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달러를 발행은 했는데 시중에 유통은 안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몰래 새나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이제 몰래 거래가 되다가 압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성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동전 하나에 이제 2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동전의 희소성 또 지금 이제 동전이 사라지고 있는 뭐 훗날에는 이제 동전 없는 사회 이렇게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500원짜리나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이제 마지막으로 발행합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이거 기억해놔야겠네요. 네. 새 동전 상태로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쓰지 말고 네. 깨끗하게. 자,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